자, 하겠습니다. 불성립 대처 방안 조심할 거는 12월 2일이 아니라 개시 전까지라는 것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가지가 있다. 가예산이 있고 넘어가면 잠정이 있고 준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다? 준예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준예산인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처음엔 뭐였어? 어디였어? 가예산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가예산이었고 1960년 이후 일명 2공화국 이후부터 3차 개헌이거든요. 그때부터 뭐다? 준예산입니다. 가예산은 12분의 1이라고 그래. 한 달짜리야. 이거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국회 의결 여부예요. 의결을 받는다면은 용도가 전반적이에요. 근데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용도를 한정해 놔야 돼요. 미리 정해 놔야 돼. 이 미리 정하는 게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헌법에 미리 정해져 있어. 이따 보였지만 두 문자가 기지개야. 기지개. 됐지? 하나씩 할게요. 가예산입니다. 12월 32일이 아니라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았을 때 1개월짜리 의결이야. 의결 받아야 돼요. 의결 받으니까 용도는 미리 정할 이유가 없어. 의결할 때 정하면 되니까.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48년부터 60년까지거든. 그때 54년도가 빼고 매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가예산은 거의 매년 했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잠정 건너뛰고 준부터 할게요. 이게 몇 년부터? 6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예요. 얘는 의결을 안 받아요. 의결 안 받으니까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정해져 있는 게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준예산이 뭐다? 사전 의결 원칙 예외야. 대체 준예산 가봐. 역시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얘는 키워드가 의회 승인이 필요 없어요. 60년부터 지금까지가 준예산이다. 됐지? 들어갈게요. 자, 중앙정부는 자 이건 있어. 우리가 12월 31일이 끝났는데 의결이 안 된 적은 있어요. 그럼 불성립이죠. 그러면 출근해서 잠정 준예산 편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출근하기 전인 새벽 3시에 의결되는 바람에 넘어간 적은 있어요. 불성립은 된 적은 있어도 준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예, 불성립했지만 출근 전에 의결하는 바람에 이미 가보니까 의결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방은 3번, 2번인가 정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는 경험이 없어요. 근데 지방정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론 할 때 좀 나오겠지. 뭐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방자치론도 지방재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는 준예산 사용한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밑에 있죠. 중앙정부는 불성립한 적은 있어도 얘를 편성하기 전에 의결되는 바람에 얘를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방은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게요. 잠정은 이거는 주로 어디다?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 일본 같은 나라들인데 의원 내각제 이렇게 많이 해요. 잠정 예산. 얘도 의결 받아야 돼요. 의결만 받으면 되니까 용도를 미리 정할 필요도 없고 기간 제한도 없어요. 기간도 의결할 때 정하면 돼요. 얘가 잠정 예산입니다. 자, 봐. 미국은요. 대통령 행정부 요구할까 안 할까? 행정부가 500을 요구했어. 근데 사원이 400을 승인한대요. 400을. 반면 상원은 얼마 할까? 300밖에 승인 안 한대. 그러면 서로 안 맞잖아 지금. 계속 빙빙 돌잖아 지금. 근데 어때요? 제일 작은 금액이 얼마야? 300이잖아. 그럼 300은 이미 하기로 한 거잖아 지금. 그건 미리 해줄 수 있어. 이런 게 되게 뭐다? 잠정 예산이에요. 의결 받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또 미국은요 특이한 게 우리는 뭐밖에 안 된다? 폐지와 삭감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행정부가 100을 원했는데 의회가 붙여갖고 120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120, 이거 20은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하지 않은 건 거부할 수 있어요. 일부. 됐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거부권이 없어요. 됐지? 다시. 미국은요. 내가 대통령 행정부가 원하는 게 100밖에 안 되는데 의회가 더 붙여가지고 증액해가지고 세병 만들어가지고 동의도 안 받고 120을 줄 수도 있어요. 좀 좋은 나라지. 그럼 대통령이 뭐 한다는 거야? 나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거야. 그게 가능하냐고? 그건 걔는 가능해요.
공화당은 트럼프는 안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만약 의회가 많다면은 의회에서 붙여갖고 트럼프한테 하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난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좀 특이. 우리는 그냥 못 써서 난리인데 그냥 그건 쓰라고 주면 막 거부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걔는 예산 법률주의잖아. 올해 많이 쓰겠다는 그만큼 세금 많이 걷어야 되는 거야 이제. 자, 잠정 예산이고요. 넘어간 표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국회 의결 여부라니까. 의결 받는다면은 용도가 전반적이다. 의결 받지 않는다면은 한정돼 있다. 안 받는 게 누구밖에 없다? 준예산입니다. 나머지 의결 받아야 돼요. 준예산은 지금 우리나라와 독일, 가예산은 이승만 정부와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잠정 예산이라고 그래요. 저는 미국은 답습 예산을 배웠는데 구별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건이 국가지정법이 아니야, 헌법이야. 전부 다 의회가 승인한 거예요. 자, 헌법이나 법률 누가 만들었어? 의회가 만들었어. 걔가 만든 기관, 시설, 설치, 유지, 운영비. 이게 인건비가 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인건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불성립하더라도요. 그래서 기이야, 기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상 지출 의무야. 법률이잖아. 누가 했어? 의회가 했잖아 지금. 그다음에 이미 승인했대. 누가? 의회가. 계속비. 두 문자가 기지계예요. 기관시설 운영비. 인건비가 일로 들어가요. 인건비. 그다음에 지출 의무. 세 번째가 계속비. 요거는 이미 의회가 승인한 거기 때문에 승인했기 때문에 다시 뭐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는. 거부권은 이렇게 얻어. 일단 무조건 없다. 다만 미국만이 일부 어디 잠정 예산에 대한 거부권이 있다는 겁니다. 됐지? 잠정 예산 여기까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가 원하는 것보다 의회가 더 붙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 있겠죠. 됐지? 이런 거. 우리는 일체 거부권이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게 중앙정부는 전혀 거부권이 없어요. 대통령은.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부 예산에 대해서 재요구할 수 있어. 이건 지방재정법이에요. 됐지? 그래서 밑에 써놨지? 없나 여기는? 지방정부는. 이건 지방재정법에 일부 거부권이 있어요. 됐지? 일부. 지방자치법인가? 어떤 있습니다. 일부. 자, 문제 풀어봅니다.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정연설이 1번이야. 예비심사가 2번이고 종합심사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본회의 의결이야. 틀렸어. 본회의 의결이 먼저 아니고 본회의가 먼저가 아니라 예결위 종합심사가 먼저야. 그 다음에 본회의 심의해야 돼요. 심의가 의결을 받는 거 그냥. 예산심의는 통제기능. 관리라는 건 성과 내라는 소리고 통제라는 건 투입물 샀나 안 샀나 보겠다는 거야. 관리가 성과주 예산, 통제가 품목 예산이에요. 맞고. 자, 그 다음에 정당도 중요합니다. 여당이 많은가 야당이 많은가 이따 달라져요. 맞고. 우리는 대통령제니까 이론적으로 엄격해요. 엄격하다. 2번입니다. 자, 우리는 삭감과 폐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증에 갈 때는 반드시 정부가 동의해야 돼. 틀렸어요. 맞나? 맞네. 없다. 맞지? 2번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맞고요. 그다음에 정치 과정이 예산 심의 과정은 의회 의원 정도 맞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법률이 아니라 의결 형식이라고 해서 4번 틀렸죠. 미국은 법률 형식, 우리는 의결주의라니까 법률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았어요. 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네.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위원회 중심이다. 맞는 말. 2번 틀렸죠. 미국은 법률주의고 우리는 의결주의예요. 이거 잘 나온다. 세 번째, 동의 없이는 증액도 안 되고 세비목 설치도 안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예결위는 정치 성격이야. 본회의가 물론 본회의가 더 정치적이지만 상임위보단 예결위가 좀 더 정치적이에요. 그래도 틀린 건 아닙니다. 4번입니다. 우리는 의원 내각제에 비해서 엄격해요. 1번 틀렸네요. 1번 틀렸어. 2번 가니까 본회의는 그냥 형식이야. 실질은 어디서 끝나? 예결위에서 끝나요. 맞고요. 정부 동의 없이 증가나 세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는 뭐가 만들어진다? 하위정부 철회 삼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다시피 같은 팀이야. 걔네들이. 같은 팀입니다. 부처 이해를 대변하기 쉽다는 겁니다.
5번입니다. 최근 이건 함정이야. 미국 써놨으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잠정을 찍었는데 보니까 우리 거 물어봤어요. 그럼 준예산이야. 그래서 이거는 함정이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미국이니까 내가 아는 건데 4번 하고 넘어갔을 거야 그냥. 근데 읽어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거 물어봤어요 지금. 이거는 준예산입니다. 이거 그래서 많이 틀렸어 이거. 치사하게. 아 이런 거 낼 때마다 교수님들 이제 아유 정말 그렇지? 쫀쫀해가지고 말이야. 6번입니다. 불성립의 우리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니까 뭘 찾아야 돼? 준예산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 집행입니다. 집행은 자 이제 24년도 끝났어. 뭐가 돼야 돼? 25년도가 된 겁니다. 자 그럼부터야. 이때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이때 만든 대로 그대로 쓰라가 뭐야? 통제예요. 내가 비록 이때 만들었지만 네가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신축성이야. 그래서 예산 집행론은 뭐가 논점이다? 누가 통제고 누가 신축성인가가 논점이에요. 대체 통제라면은 이때 다 써야 돼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축이라면 넘어가게 해준다든지 용도를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되게 한정성 원칙 예외가 되게 많아요. 됐지? 그래서 시험에 쉽게 나왔을 때 누가 통제이고 누가 신축인가를 먼저 갈라야 돼요. 그리고 그 용어를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정리해놔야 돼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요 파트는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게 어디로 갈 거냐면 전통 원칙과 현대 원칙으로 들어갈 겁니다. 특히 전통 원칙이 예외이니까 재량 주는 게 되게 많아요. 됐지? 재량 줬을 때는 뭐가 논점이다? 국회의회 심의 받나 안 받나, 승인 받나 안 받나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건 승인 안 받고 또 승인 받아야 돼요. 가겠습니다. 자 보니까 집행은 뭐 수입은 걷는 행위고 지를 쓰는 행위니까 모든 행위고요. 넘어갈게요. 자, 두 가지가 목적이다. 한계 엄수해라가 통제예요. 그러면서도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신축성이야. 이 두 가지를 조화하는 게 목적이고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가 목적이에요. 됐지? 그럼 통제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품목 예산이라니까. 근데 지금 품목이 아니라 성과주 예산이에요. 자, 통제수단 봐봐. 일단 제목도 알아야, 그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제목이 먼저예요. 배정, 재배정, 명세, 예비타당성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통제예요. 됐지? 통제라고 붙는 건 어렵지 않을 건데 통제라고 안 붙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제일 잘 나오는 게 올라가 볼게요. 배정과 재배정이야. 봐봐. 24년도 만들었어. 그럼 쓸 수 있는 건 언제다? 25년도 1월 1일부터 걷어서 12월 31일까지 거둘 수 있고요. 쓰는 것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쓸 수 있어요. 됐지? 근데 여러분 내가 쓸 돈이 500조라고 할게. 500조 1월 1일 날 주머니에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500조예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게 500조라는 거야. 됐지? 세금이 다 달라요. 세금 낸 월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대충 언제 들어올지가 알까 모를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게 아니야. 요번 연도에 언제 들어올 걸 대충 알아. 이걸 가지고 그럼 내가 분기별로 얼마 줄게 얼마 줄게 얼마 줄게 계획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걸 배정이라고 그래. 누가 누구한테?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한테 분기별로 1, 4분기 1, 3월 3, 6월 이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4번으로 끊어서 분기별로 주는 게 누구다? 배정이라고 그래요. 조심할 게 있어.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거는 돈을 받은 게 아니야. 뭘 받은 거야 지금? 언제 돈을 줄 것인가라는 계획을 받은 거예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지만 언제 돈이 들어올 걸로 계획서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누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이걸 지출 원인 행위라고 그래요. 지출 원인 행위하고 지출 행위는 달라요. 됐지? 지출 원인 행위는 내가 누구하고 돈 쓸 수 있는 계약을 맺는 거야. 그 실제 돈을 주는 게 뭐다? 지출 행위라고 그래요. 됐지? 가겠습니다. 배정은 누가 누구한테 한다? 중앙관서장한테 기재부가요. 분기별로. 자, 이게 되면 뭐가 될까? 보다시피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언제 써야 될지가 통제돼요. 돈 준 거니까 재량 준 거 아니야. 안 그래? 그 분기별로 쓰라고 준 거야 지금. 됐지? 그리고 요 중앙관서장이 산하기관장에서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재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배정과 재배정이 잘 나오고요. 둘이 바꿀 때도 있어요. 얘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주는 거고 중앙관서장이 주는 거고.
됐지? 분기별로 줘요. 이걸 정기 배정이라고 그래요. 정기. 1사분기, 2사분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명세예산은 뭐냐면 자, 4년도에 편성할 때 세부 용도를 정하는 거야 이렇게. 다 정해버리면 집행할 때 재량이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통지야. 반면 총괄예산은 편성할 때 총액만 편성해요.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할 때 네가 마음껏 찾아 쓰라는 게 바로 총액 예산이라고 그래. 또는 총괄 예산, 실링 예산. 이걸 다른 말로 지출 통제 예산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얘를 조심해야 돼. 지출 통제 예산은 통제가 아니라 뭐다? 총액만 통제하고 거시적으로 세부 내역은 네 마음껏 쓰라는 거야. 이거는 재량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죠? 총괄 예산. 명세 예산은 세부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고 총괄 예산은 뭐만 지정한다? 총액만 편성하고 세부 내역은 집행부가 재량 가져요. 이 총괄 예산 이름 많다. 실행 예산. 실행 예산 또는 지출 통제 예산 제도라고 그래요. 지출 통제 예산 제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예타야, 예타. 예타하고 넘어가면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묶여요. 둘 다 누가 한다? 기재부가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이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예타는 사업 시작하기 전이에요. 예를 들어봐, 여러분.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총사업비일과 관리 제도가 94년도에, 예타는 99년도예요. 됐지? 총사업비 관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94년도. 예타는 99년도니까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요. 됐죠? 물론 그 전에 이미 준비돼 있었겠지. 자, 이거야.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이제 각각의 부서야 예산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예산 요구할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통과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일단 시작을 해. 그래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집행에 가면 불려야 돼, 안 불려야 돼? 사업을 변경해 가면 불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문제였죠. 이걸 문에 한 발 들여놓기라고 그런대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일단 예산으로 편성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돈이 모자르고 수정해 가면서 불려가는 거야 이렇게. 이걸 방지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시작을 해요. 일단 단연도가 돼야 1년짜리 의미 없어요. 2년 이상이 돼야 되고 금액이 정부 지원액이 500억 이상이 돼야 돼. 이따 나올 겁니다. 일단 시작을 해. 이거는 단연도니까 총 몇 년도다. 매년 얼마 들어갈 거라고 기재부 장관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했는데 원래 계약보다 금액이 증가되었죠. 10% 이상 20% 이상 증가되면 사업을 중지해요. 중지하고 다시 심사받게 하는 거야. 이게 총사업비 관리 제도예요. 한마디로 얼마 안 들어간다고 사기치고 사업을 했을 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사업 시작했어 안 했어? 했잖아. 지금 해가지고 땅 파헤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산 늘었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나요? 힘들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막아버리는 게 뭐다? 예타예요. 얘는 하기 전에 요 금액으로 진짜 가능한가를 미리 검토해 보는 거야. 그리고 첫부터 안 된다. 그럼 막아버려 이렇게. 누가 한다? 둘 다? 기재부가 하는데 얘는 뒤에 거는 시작된 사업을 막는 거고 얘는 시작되기 전에 막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앞에 게 먼저 들어왔고 뒤에 게 나중에 들어와요. 밑에 가봐. 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얼마라고? 정부 총 예산이 500억 이상. 정부 지원 금액이 300억 이상이에요. 이따 나올 겁니다. 봐 뒤에 있어요. 99년도 들어옵니다. 그치? 6개월 조사니까 계략적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볼게요. 반면에 총사업비 관리제는 94년도예요. 얘는 사업을 시작했어 안 했어? 했어요. 한 다음에 금액이 증가되었을 때 맞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이미 시작했는데. 나머지 통제 붙었으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재정 건전화와 우리 기억나지? 경기 안정화는 달라요. 재정 건전성은 적자 보지 말라는 거야. 부채 갚으라는 소리야. 경기 안정화는 민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공채 발행해가지고 빚져가지고 큰 사업하자는 게 경기 안정화야. 우리 자본 예산. 재정 건전성은 부채 줄여라. 적자하지 말라가 재정 건전성이야. 됐지? 넘어가면 재정 건전성 규정이 쭉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타와 타당성 조사할게요. 예타 누가 한다고? 기재부가 할 겁니다. 그치? 봐봐. 부산에다가 요새 옛날에는 밀양에 건설한다고 그랬죠. 공항을. 그럼 국제공항이 밀양에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혹시 또 여기 밀양 가깝잖아.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새끼 말이야. 우리 동네 발전하는 게 그게 역겹냐고. 아니 밀양에다 국제공항 건설하면은 부지 나오냐? 그 밀양에는 큰 산들이 있어. 1000m 넘어가는 게 뭐 사방팔방이 있단 말이야. 이걸 하려면 이걸 깎아야 된대. 저 깎아서 만들었다고 쳐. 그래. 그러면 내리면 뭐 할 건데 여기서. 부산에 갔는데 수도국내를 미안해 부산 촌이잖아. 미안해. 아니 미안해. 여기 뭐 있어? 여기 정부 뭐 없잖아. 여기 사업 본사가 없잖아. 너 가서 비즈니스로 왔는데 여기를 왜 오는데? 놀러 오는 사람 일로 오겠지. 겨우 올라가야 다시. 여기 본사가 있다면 모르겠어. 그럼 일로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니잖아. 뭐 맨날 그 놀러만 오냐 부산에? 미안해. 밀양 만들어봤자 의미 없어. 그래도 이제 지역 개발 때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근데 안 됐잖아. 그래서 왜 어디로 간 거야? 가덕도로 간 거야. 그럼 뭐가 다른데 도대체? 가덕도 바다 깊대요. 그 메꿀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나 봐. 자, 물어볼게요. 일단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불가능하 알아보는 게 이쪽이에요. 과연 산을 깎아가지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거는 오래 조사해봐야 돼. 길게. 이거 누가 조사한다? 그 시행부처가 조사하니까 아마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거예요. 얘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돈을 이게 밀양한다고 딴 데 썼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없어? 여기 1조가 들어간다는 건데 요 1조를 여기 쓰지 않고 다른 데 썼을 때 경제적으로 더 바람직한 게 없을까? 이걸 알아보는 게 뭐다? 예비 타당성이야. 그래서 다시 기술 타당성은 누가 한다? 그 관련 부처가. 예타 누가 한다? 기재부가. 얘는 그 사업의 시각이고 얘는 국가 전체 시각이야.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알아보는 거고 얘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거예요. 비시 분석을 통해서. 이해됐죠? 근데 이래버리면 여러분 지방에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됐지? 거의 없다 보니까 뭐가 들어? 지역 균형 발전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비시 분석 같은 뭐도 있다. 체제 분석이야. 양도 있어. 양. 이거 말고 질적인 정책 분석도 있어요. 얘가 양적이고 얘가 질적이야. 양엔 또 있지. 기억나지? 비시 분석이 있고 이시 분석이 있어요. 얘는 비시 분석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안 됐을 때 이시가 들어갔는데 자 봐. 수도권이라면 얘가 경제 분석이 70이고 정책 분석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지방이라면 비수도권이라면 오히려 비시 분석이 체제 분석이 얼마밖에 30밖에 안 되고 정책 분석이 70이 돼 버려요. 됐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퍼센트가 약간 다르지만은 설사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지방이라면 질적인 요소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제 분석으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야. 경제도 있고 뭐도 있다. 정책도 있어. 여기다 누가 들어간다? 플러스 지역 균형 발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이거 안 들어가면 지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봐. 온리 효율성이야. 그럼 지방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전부 수도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경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분석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수도권이라면 경제가 먼저예요. 경제가. 이해됐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예타 누가 한다? 시작되기 전에. 왜 예비 타당성일까? 아직 그 사업 승인 안 한 거야. 그럼 예산도 편성이 안 된 거예요. 편성도 하기 전에 누가 한다? 기재부가. 얘는 편성한 다음에 1단계로 기술 조사하는 거야 지금. 과연 밀양에 하기로 했는데 밀양에 건설하는 게 기술적 가능한가를 조사해 보는 게 기술 타당성이에요. 6개월 정도 할 거고 국가 전체 시각이고 얘는 아주 몇 년 안 할 거야. 5년 이상 할 거예요. 세밀하게 할 거고 이거는 고 사업 시각이에요. 됐지? 어때요? 저 가덕도 메워가지고 공항 건설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뭐 알아보겠지 이제. 기술적으로. 김해공항 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산이 있어갖고 좀 위험해요. 직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회항한단 말이에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웃긴 게 이게 저 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돼. 이렇게 내려와야 돼. 안 가봤어? 그러니까 부산은 지나가가지고 저 중간쯤 돌아가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제주도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쭉 가니까 서울 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한번 타봐봐. 활강하는 게 보일 거야.
비행기가 막 이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 큰 게 글라이더도 아닌데 저길. 내가 꼬리 한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 올라가면서 활강을 하는데 휘 하고 보이잖아 이렇게. 날개 쭉 보이고 막 기울어져 있고 와 씨 쪼그란 벽이 다시 타면 안 되겠다. 꼬리는 안 타겠다. 앞에 있으면 안 보여 그게. 뒤에 타면 보여요. 됐지? 뒤에 타면은 이 활강에서 막 보이는 게 보여. 그리고 그 혹시 심심하시면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저 가봐봐 어떻게 가나.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돌아가는 것도 있을 거야 이렇게. 거의 60도 길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무섭다 그거. 큰 게. 그러니까 큰 비행기가 타기 어려워요. 그 조그마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지. 큰 건 그게 안 되잖아 지금. 보잉 747 이렇게 돌리고 탄다고 말도 안 되거든. 불가능할 거야 이거는. 사고도 한번 났었잖아요 옛날에. 아주 김해 사례가 갔다 와가지고요. 사고 났었어. 여러분 어렸을 때면 사고 났는데.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전하가 뭐라고? 빚지지 않겠다는 거야. 또는 빚지더라도 내가 갚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건전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가 페이고 원칙이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법안이 만들어져 봐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건 조직이나 사업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지. 자, 요 법안이 만들어지면 돈이 1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아. 돈 계산해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돼? 100만 원 들어간다면서.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방안도 만들어야 돼요. 이걸 페이고 원칙이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 페이고 원칙이 뭐라고? 사업을 했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계산해야 되지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방안도 만들어야 돼요. 됐죠? 이걸 페이고 원칙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갑자기 자동차 사는데 그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얼마 들어갔는데 그 돈 어떻게 확보할 건데를 계획서 갖고 오라는 소리야. 이해됐지? 근데 이 페이고가 두 가지가 있다. 우리 법안은요. 원래 그 대통령제란 법안 누구밖에 못 만들어? 의회밖에 못 만드는데 우리는 대통령제에 불과하고 의회 말고 행정부가 만들 수 있어. 지방도 마찬가지야. 지방의회 말고 단체장도 만들어요. 근데 웃긴 거는 행정부가 만들고 단체장이 만들 때는 지출 방안과 조달 방안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의원들이 만들 때는 지출 금액만 추정하면 돼. 조달 방안 안 들어가도 돼요. 어디만 들어간다? 그래서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에만 페이고 원칙이 적용돼요. 1번 그 얘기야 지금. 됐지? 뭐라고 써놨나 봐? 증가액과 재원 조달 방안. 모든 입법이 아니라 어떤 입법만? 정부 입법안만. 정부가 제출한 것만. 또는 단체장이 제출한 것만. 의회는 아니에요. 두 번째. 국세 감면율 공식 물어봤어요. 국세 감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저번에 조세출 예산했지만 정부 예산의 10%가 감면이란 말이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총액 플러스 감면액분의 감면액이야.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총액분의 감면액으로 나왔어요. 총액분의 감면액이 아니고 총액 플러스 감면액분의 감면액이에요. 공식을 틀게 만들었어요. 됐지? 여기 설명했는데 이 공식 설명 안 했거든. 제 길 어떻게 알고 이 공식을 내가지고. 됐지? 설명 다 했단 말이야. 공식 설명 안 했어. 이거 안 나올 거라고. 요걸 냈더라고. 확 때려버릴까 하다가 말았어. 공식이 나왔습니다. 추경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나죠? 추경 만들기 위해서 넣는단 말이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편성사유인데 이거는 헌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이야. 조심할 게 있다. 횟수 제한이 아니야. 사유 제한이에요. 횟수 제한이 아니라 사유 제한이 헌법이 아니라 재정법에 있다는 것. 기억나지? 그래서 전쟁은 나야 돼 무조건. 이런 식으로. 딴 거는 예측해도 되는데 전쟁과 재해는 나야 돼만 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세계잉여금 이따 나올 거. 이건 결산잉여금이야. 결산잉여금 쓸 때가 정해져 있는데 결산잉여금 되게 얼로 줘야 돼요. 부채 갚아야 돼. 이따 보겠지만 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채무관리계획인데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러분 채무관리계획은 매년 해야 돼 아니면 5년 단위로 해야 돼요. 매년 해야 돼요. 이 5년 단위로 채무관리 하겠다는 건데 정권이 5년이야. 채무관리계획 5년 단위로 하겠다는 건 안 갖겠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됐죠? 그럼 매년 해야 돼. 맞지? 여러분 부채에 있어서 봐. 부채 관리 계획 매년 해야 돼. 5년 단위로 할래. 5년 단위로 하겠다고 안 갖겠다는 소리 같은데 이거는 매년 해야 돼요. 이거 말고 보증 채무도 매년 관리해야 돼요. 이건 내가 빌린 거고 이거 민간 채무 보증해 준 거야. 똑같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뭐다? 재정 건전한 규정이야. 조심할 게 이용 전용 이런 거 없어.
건전한 규정들이에요. 채무하고 부채가 달라요. 국가 채무는 국가재정법, 국가 부채는 국가회계법이에요. 맞지? 국가가 빌린 돈이야. 빌린 돈. 근데 빌렸다고 다 부채인 건 아니에요. 내가 갚을 수 있다면 이 부채 아니야 이거. 그치? 어쨌든 빌린 건 맞잖아 지금. 채무는 맞아요. 채무는 국가회계법인데 다시 채무가 더 작은 개념이야. 채무가 더 작은 개념이고 이 채무 안에 뭐가 있다? 쌓여가지고 부채가 만들어져요. 채무가 더 작다. 채무는 국가재정법이고 국가부채는 국가회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결산할 때 보겠지만 국가회계법은 부채라고 채무라고 안 해요. 됐지? 용어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내가 빌리는 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국채로 빌리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 내가 파는 거야. 종이 쪽지 팔아요. 요거 들고 오면 1년 있다가 얼마 줄게? 이율 5%짜리야. 100만 원짜리 채권인데 내년에 들고 오면은 내가 105만 원 줄게. 너 10년짜리면은 내가 이자 5%로 10년치 복리로 줄게. 네가 사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국채예요. 두 번째, 이건 파는 거야 민간이. 안 사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한국은한테 빌리는 게 뭐다? 차입금이야. 그치? 이거는 채무이자 부채예요. 채무이자. 근데 국고 채무 부담행위는 채무 부담행위 이거 뭐냐면 이따 하겠지만 누구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으면 돈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근데 지금 나갈 게 아니라 계약한 그 연도에 나갈 거고 그때 예산 잡을 거기 때문에는 채무는 맞아도 뭔 아니야? 부채는 아니에요. 됐지? 근데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왔어 지금. 채무가 세 가지가 있다. 채권을 빌린 방법, 그냥 은행에서 현금 빌려오는 거야. 차입금하는 거. 그다음 국고 채무 부담행위. 이건 누구하고 계약 맺는 거야. 아니 돈이 나간 건 아니야.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은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 우리나라가 여기 건물에다가 여기에 관공서가 들어올 거야. 세무서가 들어올 건데 1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됐지? 그러면 올해 임대차 돈은 올해 예산 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9년 차 할 건데 돈 못 받아요. 예산이 아니라 내가 누구하고 9년간 계약을 했다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그 직전 연도에 또 돈 받아서 임대차 줘야 돼 안 줘야 돼? 요게 채무 부담행위야. 됐지? 그래서 조심할 게 이건 나중에 채무는 맞지만은 얘는 부채는 아니에요. 예산을 줄 거니까. 됐지? 내가 그래서 하나 더 있어. 요런 부채는요. 봐봐. 25년도 빌렸는데 25년도 갚는다? 이거는 부채가 아니에요. 채무가 아니야. 25년 빌렸으면 최소 26년도 이후에 갚아야지 뭐가 돼? 채무가 돼요. 당해연도 빌렸는데 당연 갚는다? 이건 채무가 아니야 이거. 그치? 어쨌든 세 가지가 있다. 누가 빌렸나 봐. 회계가 빌린 금액, 기금이 빌린 금액, 그래서 회계 기금이 빌린 국채 채권, 그다음 차입금은 그냥 현금 빌린 거예요. 그다음 누구와 계약 맺는 국고 채무 부담행위. 이거는 대한민국의 3대 부채예요. 3대 채무야, 3대 채무. 됐지?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부채지만은 이건 부채는 아니에요. 넘어갈게. 이건 너무 깊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논점은 보증 채무. 이건 뭐냐면 국가가 빌린 게 아니에요. 누가 빌렸다? 민간이 빌린 거야. 근데 국가가 보증해 준 거야. 이 친구가 아파트 한다고 5억을 빌렸어요. 국가의 보증을 받은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못 갚겠다고 들어 누운 거야 지금. 그럼 누가 갚아야 돼? 내가 갚아야 돼. 이게 확정된 보증 채무야. 그때는 부채예요. 채무야 그때는. 그래서 어떤 채무 중에 보증 채무 중에 국가가 갚는 걸로 확정된 거 있어 없어? 확정된 거는 우리나라의 채무가 되는 거야. 보증 채무가 아니라 보증 채무 중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것은 그냥 국가 채무로 잡아요. 됐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리긴 빌렸는데 올해 예산 갚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일시차입금이나 재정증권이야. 이건 뭐냐면 올해 예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로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 빌려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바로 갚아야 돼요. 이건 빌린 건 맞지만 이미 돈이 잡혀있기 때문에 뭔 아니다? 채무는 아니에요. 그게 일시차입금하고 재정증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올해 빌려서 올해 갚는 돈이야. 내년 넘어가지 않아요. 차입금은 올해 빌렸지만 올해 갚는 게 아니라 내년 이후에 갚는 거야. 이거는 채무가 맞지만 이건 올해 이미 예산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올해 돈 갚는 거야 지금. 이거는 여의 채무가 아닙니다. 됐지? 이게 바로 재정증권하고 일차입금이라는 거야. 이게 됐지? 이런 용어가 거지 같아요. 갑자기 처음 보는 거 나왔잖아.
다시 채무 봐. 채무는 올해 빌려 올해 갚는 게 아니에요. 상환연도가 내년 올해 말고 다음 연도 이후가 돼야 돼. 그지? 근데 올해 빌리더라도 올해 갚을 수 있는 돈이라면은 빌린 건 맞지만 뭔 아니다. 채무는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일시차입금, 재정증권. 잠깐 빌렸다가 올해 예산 갚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빌리긴 빌렸는데 국가한테 빌린 거야. 그럼 국가가 채권자가 되고 국가가 채무자가 돼. 셈이지 지금. 이거는 채무가 아니야. 그게 밑에 있죠. 국가한테 빌린 것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한테 빌린 거야. 채권자도 국가하고 채무자도 국가이기 때문에 셈이야 지금. 그래서 이건 채무가 아니라는 거. 다시 예호도 3대 채무가 뭐라고?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됐지? 이 세 가지. 그다음 보증 채무는 대지급 이행이 확정되었을 때만. 요거 좀 외워두시고요. 채무와 부채 써놨는데 에이, 그냥 넘어갈게. 채무가 국가재정법, 부채는 회계법.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걸 물어보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용어는 다르다는 건 좀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채무가 3대야. 차입금, 그다음에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근데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보다시피 어디가 있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제외돼 있죠. 이거는 부채는 아니야. 이거 나온 적 없어. 한 번도. 두 개 구별 한번 해봐요. 또 우리 기억나지? 국가와 일반 정부는 달라요. 국가는 어디까지만 들어간다? 일섹터만 들어가지만 일반 정부는 비영리 공공기관이 들어가요. 그리고 통합재정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치?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봐봐. 이걸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채 봐봐. 좀 늘었더라고요. 올해 부채가 12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야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 GDP가 2000조 좀 넘을 텐데 2000조에 1200조니까 60 맞췄네. 진짜 60 맞췄네 이 개씨들 그지? 원래 40이었는데 진짜 60 맞췄구나 이제. 뉴스 봐봐. 국가 부채가 1200조 얼마 나오던데 1200 뭐 10몇 쪽이 나오던데. 그럼 60% 맞췄구만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40%밖에 안 됐어. 그래놓고 시험에 나온 게 다른 나라에 비해 작다고 나왔어요. 작은 건 맞아. 일본 봐봐. 많지? 미국도 봐봐. 미국은 사실 뭐 빌려봤자 채권 찍어내면 되니까 미국은 별거 아니에요. 일본이 문제인가 저거. 생각해봐. 너 1년 연봉이 2억인데 빌린 돈이 4억이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숨쉬기도 어려워요. 이자가 끝나는 거냐? 그렇지.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채권 찍어도 아무도 안 사자. 누가 사냐 일본 채권 아무도 안 사지. 미국은 안 그래. 요새 뭐 스테이블코인 찍어서 막 팔고 앉았잖아. 걔들 그냥 지금 돈이니까. 자, 미국 있고 우리는 얼마밖에 안 된다? OECD에 비해 낮다고 시험에 나왔어. 어떤 분이 이걸 어용 아니냐 물어봤는데 뭐 어용은 맞는데 현실은 그래요. 이거 60까지 늘리겠다는 거야 지금. 지금 이미 늘었더라고 60이. 오유, 왕창 늘었네 그래 보니까. 47이었는데 막 팍팍 늘고 있어 지금. 한 10년 지나면 진짜 100을 채우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대로 간다면은. 잘 생각해. 그래서 다음에 정권 누구한테 할 건지도 부채주 원민해봐. 또 뭘 쓸 것인가. 재명이 형이 뭐 쓴다 물어봐. 그 돈 어디서 오냐고. 됐지?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물어봐요. 물어봐야 돼. 뭐 그건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건 말하지 말고요. 자, 세계기금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이거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봐. 우리는 조세가 어때요? 예산 법률주의 의결주의야. 의결주의야. 자, 내가 400조를 쓰겠다고 그랬어. 그럼 얼마 걷어야 돼? 형식적으로 400조를 걷겠다고 의결하는 거야. 근데 이걸로 걷는 게 아니라 이거 아무 관련이 없는 조세법으로 걷어요. 막상 걷어보니까 500조가 거쳤네요. 오우씨. 내가 예상한 게 얼마였어? 400이었는데 500조가 들어온 거야. 자, 그럼 얼마 더 나온 거야? 100조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400조 걷겠다는 게 뭐냐면 이거 쓰려고 그랬는데 내가 예산해 보니까 350밖에 안 들어올 것 같았어. 그래서 50조는 내가 빌린 돈이에요. 그래서 400을 맞춘 거야. 근데 막상 걷어보니까 얼마 거친 거야 지금? 500 거쳤잖아. 그럼 난 350밖에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150이 더 들어왔죠. 그치? 이걸 초과 조세 수입이라고 그래요. 자, 질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올해 빌린 돈을 갚아야 돼요. 그치?
나는 올해 이거밖에 안 들어올 줄 알고 50을 빌렸는데 원래 예상한 것보다 더 들어왔잖아 지금. 그럼 이 빌린 걸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러니까 초과 조세의 수입은 그냥 부채가 아니라 당해 연도 빌린 돈을 갚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얼마 남았어? 그래도 50 갚으니까 100이 남았네. 그래 안 그래? 그치? 아니 500 들어왔잖아. 350밖에 안 들어올 줄 알고 50 빌렸는데 50 갚아도 100이 남았잖아 지금. 수입을 100이 남았고 난 400 쓸 줄 알았는데 아껴갖고 350밖에 안 썼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 50이 남았죠. 합쳐서 얼마 남은 거야? 150이 남았지. 이걸 바로 뭐다? 결산잉여금,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래요. 다시 할까? 이 사람들 숫자만 나오면. 난 400조 쓸 줄 알았어. 그래서 400조를 걷어야 되는데 계산해보니까 350밖에 안 거칠 줄 알았어. 그래서 50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한 450은 내가 거둘 돈이고 50은 빌린 돈으로 세입을 맞춘 거야 지금. 근데 막상 걷어보니까 500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럼 나는 350이 했었는데 500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 모자랄 줄 알고 50 빌렸는데 더 들어왔지. 그럼 여기서 뭘 빼야 돼? 50 빼줘야 돼. 그리고 또 100이 남았지. 100조 남았습니다. 나는 400 쓰려고 그래 아껴 써가지고 50이 남은 거야. 그러면 세출에서 50이 남았고 세입에서 100이 남았어. 합쳐서 얼마 남은 거야? 150이 남아. 이걸 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과 조세 수입은 그냥 부채가 아니라 당해 연도 모자랄 줄 알고 빌린 돈을 갚는 거고, 됐죠? 그리고도 남았다. 그게 바로 세계잉여금이야. 이걸 어디로 간다? 지방으로 먼저 가요. 지방으로. 두 문자 지공부추야. 지방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뭐야? 공적 자금 뭐냐면 옛날 기업 망했을 때 정부가 샀어요. 그때 빌린 돈이야. 공적 자금. 그 다음에 기존의 부채야. 그래도 남았다 추경이야. 그래도 남았다 다음 연도 세입이에요. 두 문자가 지공부추예요. 지방이 1번이고 공적 자금이고 기존 부채고 추경이고 그래도 남는다 다음 연도 세입으로 들어가요. 조심할 거는 초과 조세 수입이든 세계잉여금이든 누구 승인이 필요 없다. 국회 승인은 필요 없어요. 요게 논점이야. 됐지?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남은 거는 내년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내년 그 다음 연도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4년도 남았다. 그럼 25년 쓸 수 있고 26년까지 쓸 수 있어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왔지만 어쨌든 국회 승인은 필요 없어요.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정 준칙은 상한선 정하겠다는 거야. 상한선. 자, 첫 번째 시험 이거다. 재정 준칙 내용은 국가재정법이 없어요. 없지만 이론으로만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재정 준칙은 국가재정법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년으로 내년부터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또 어떻게 들어오나. 이거는 키워드가 뭐라고? 상한선, 총액을 먼저 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야 총액이 정해져야지 더 이상 낭비하지 않아요. 건전성이 목적이에요. 재정 준칙. 네 가지가 있다. 수입. 얼마 걷겠다. 수입 준칙. 됐지? 이건 뭐냐면 봐봐. 내가 사업을 할 때마다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치?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조달 방안 만들라는 수입 준칙이에요. 됐지? 네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서 그럼 어떻게 돈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확보 방안 만들어야 돼요. 페이고 원칙이에요. 수입 준칙. 그다음에 지출은 간단해. 총 지출, 총액을 정해버리면 돼. 총량으로, 거시적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수지. 이건 적자 얼마냐 그 얘기야. 무조건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자가 얼마까지 용인할 것인가. 수지 준칙이라고 그래. 맨 마지막에 채무 준칙. 빚 어디까지. 아까 우리 기억나지? 42원칙이었는데 60까지 올렸어요 지금. 그 25년도 60까지 맞추겠다고 그랬거든. 진짜 맞췄어 지금. 그건 잘 맞추네 그냥. 그치? 다시. 수입 준칙이 뭐라고? 어떻게 확보 방안이 수입 준칙이에요. 확보 방안 만들어라. 페이고 같은 거. 지출은 뭐다? 총액 정하겠다는 거야. 총액으로 얼마 쓸지. 그렇지? 그다음 수입 준칙은 수입과 지출. 그렇지? 이 균형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다음 맨 마지막에 부채 얼마 할 것인가. 40%인데 60%까지 여기에 상한선 맞추겠다. 이거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구속력이 있어 없어? 구속력이 정해지는 거야. 대신 재량은 없죠. 구속력이. 수지, 그다음에 채무,
수입과 지출, 수지와 채무까지 해갖고 해보시고요. 자, 한국형은 25년도부터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맞죠? 25년 내년이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채무는 60년도 맞췄더라고요. 60년 맞췄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요건 진짜 맞췄더라고 보니까. 딱 맞춰놨어 지금.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다? 통제 방안이야. 좀 쉬었다가 신축성 하겠습니다.